보형물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이오 필름 이런 분집 형태의 미생물 생장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호스트 리스폰스라고 몸이 그냥 갖는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필러와 코 보형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필러는 액상으로 들어가서 고용화되면서 몸에 함몰된 부분이나 주름이 생긴 부분을 필 수 있는 용제를 말합니다. 필러에도 성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HA라고 하이알루론산 필러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성분인지. 하이알루론산은 연골 조직에서 발견되는 물질이고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골이 갖고 있는 팽창력, 주름을 필 수 있는 기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잘못 흐르거나 잘못된 부위에 찔러 넣게 되면 효소를 처리하면 쉽게 녹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서 분해돼서 소실된다. 그래서 재시술을 해야 된다. 인체 친화적인 성분이라는 거에 대한 단점과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필러 중에 요즘 많이 쓰진 않지만 HA 말고 다른 성분, 예를 들면 PMMA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점은 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영구적이라고 한다지만 잘못된 부위에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녹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은 바이오필름 형성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PMMA만 쓰지 않고 다른 생체 조직 유래물들하고 많이 쓰고 있고요. 이유가 이런 합성 물질만 쓰면 구축이 안 되거든요. 몸에 있는 조직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특정 부위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른 부위로 흘러버린다든지 움직여버린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섞어서 쓰게 되는데 그런 생체 조직 물질 나중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움직여버릴 수 있고 다른 부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 영구적인 필러와 또 흡수되는 필러의 장단점을 필러 맞으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코 보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콧대 같은 경우 실리콘 소재로 된 보형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교수님, 근데 한때 고어텍스 보형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 근데 요새 고어텍스 보형물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리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두 개 다 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탄성도 굉장히 좋은 소재들입니다. 근데 실리콘이 훨씬 더 물의 흡수가 적습니다. 고어텍스는 물을 흡수하게 되면서 수축이라든지 이런 물성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어텍스에 구멍들이 많이 생기는데 표면적을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지그재그로 있는 걸 늘리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지그재그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표면적이 넓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라든지 조직 반응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커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실리콘보다 아무래도 주변 조직과의 유착으로 인해서 제거가 좀 더 어렵다. 임상적으로는 고어텍스에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서 한참 썼었는데 그런 단점들이 점점 이제 시간 지나면서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쓰지 않게 된 것 같은. 또 코 성형할 때 기증진피라고 하는 걸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코 보형물에도 자가진피나 기증진피라 그래가지고 자가 보형물을 쓰기도 합니다. 자가 진피 또는 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가 늑연고를 쓸 수 있겠는데요. 자가 보형물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서 계속 그걸 충당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증진피라 그래가지고 좋으신 분들이 기증한 진피. 사실은 이게 광범위한 화상 환자분들 피부 이식 수술을 시행을 할 때 사용이 되다가 자가 진피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식하는 그 사람의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세포가 가장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탈세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아무리 워싱을 하더라도 나중에 좀 남아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가진피를 쓸 경우에는 이거에 반해서는 훨씬 더 안전성이 있고요.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도 기증진피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성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려운가요? 인공 보형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이나 기능적인 것은 충당이 되더라도 성분적인 묘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피는 몸에 갖고 있던 그런 성분적인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정 원장님 코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인공 보형물과 자가 보형물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코 성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높이는 두 가지 과정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콧대랑 코끝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대신 코끝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로 인조물질을 쓰는 것을 최대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코의 구조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거든요. 인조물질을 썼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자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원장님께서는 콧대 쪽에는 그런 자가 조직을 많이 권유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콧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조직을 쓰기에는 양이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가 진피를 쓰자니 엉덩이 쪽에 이제 흉터를 남겨서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전신마취 하에 늑연고를 채취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콧대 쪽에 이식을 했을 때 자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흡수성 때문에 모양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실리콘 보형물을 쓰는 게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그런 쪽으로 권유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또 요즘 그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보형물을 쓰지 않고 코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형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형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물질인데 그런 재료가 전혀 없이 낮은 코나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기증진피로 된 보형물이나 자가진피를 이용한다든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을 받는 거를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는 흡수되고 나서 한 두세 번 정도 맞아보시고 나는 이 모양이라든지 좀 더 개선된 코 모양을 원하신다 그러면 코성형 수술을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뉴스에 간간히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필러의 문제라기보다는 필러를 주입하는 의사의 테크닉과 관련이 있고요. 너무 뾰족한 바늘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필러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괴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필러 초기에는 그런 생각 없이 뾰족한 바늘을 많이 썼는데 필러를 주입할 때는 항상 뾰족하지 않은 끝이 동그란 캐뉼라라는 걸 쓰면 안전하고 필러를 주입할 때도 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빼면서 힘을 과하게 주지 않고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코 성형의 방향성하고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보형물이라는 건 낮은 코를 높이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사실 실리콘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콧대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조금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피어싱의 위치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귓볼이라든지 귀 바깥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관은 없어요. 피어싱이 연골에 좀 덜 영향을 미친 쪽으로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형 시술과 수술은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언제나 과도한 시술은 금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떠오르는 신흥 강자 실리프팅에 대한 심화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싼 돈 주고 수술을 했는데 실이 녹아버리면 아깝잖아요. 노화된다 그래서 다시 실이 늘어져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맞춤형으로 재시술 없이 다시 당길 수 있다.